안녕하십니까. 1월 신궁천명입니다. 2026년 병우년이죠. 3월에 떼기수 영상입니다. 떼기수는 바람난 남자친구나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다른 이성이 들어왔을 때 살을 내서 이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성을 올리는 날입니다.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떼기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떼기수 영상에서 어떤 프로들이 썰이 얼마 전에 이런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의 손님들은 가끔 있으십니다. 세상에 파렴치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남자친구분이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분이 바람을 난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바람이 들킨 거지.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어. 그럼 그걸 들켰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 그 여자를 정리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 그리고 정리를 할게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만나는 사람도 있고,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10% 이상이 계속 그 사람을 만나거나 몰래 만나거나 대상을 바꾸거나 하는 어떤 것으로 변형이 되고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 둘 다 만나고 싶다. 참 어이가 없는 놈이지. 참 별놈들 다 있다. 별놈 다 있어. 나는 있잖아, 내가 이 무속제 컨설팅을 하기 전에도 정말 많은 연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내가 그때도 알고 있었어. 세상에 별놈 다 있는 거는, 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인간은 입으로 먹고 공기로 똥 싸는 것들은 다 똑같다. 특히 방울 2개 달린 것들은 말할 것도 없다. 여자들이 모이면 시댁욕하고 하는 거 다 똑같듯이 그냥 다 똑같아. 참, 그래서 그런 사연을 보면 엄청난 이 허망함과 또 같은 여자로서의 어떤 굉장히 슬픔과 실망, 그리고 막 진짜 막 산으로 들어가고 싶어. 나는 막 진짜 이런 사연자들을, 수많은 이런 굉장한 이 파렴치한 남편과 남자친구를 둔 사람들이 많잖아. 난 진짜 산으로 들어가고 싶어. 정리하고. 근데 진짜 그럴 때가 많아. 근데 다시금 내가 이렇게 아우 그래,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도 더러운 놈들하고도 내가 있어야지 하는 이유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그래도 뭔가 끈은 베어줘야지. 나 말고도 무당들은 많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되게 청렴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나는 진짜 이 재회를 혹은 신의 힘을 빌려서 인간들의 삶을 바꿔주는 어떤 무당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겠지. 나는 그들을 다 불러왔을 때도 나는 상위 탑티어에 들어갈 자신이 있거든. 난 진짜로 자신 있거든. 그래서 나처럼 괜찮은 사람은 남아야 된다. 이 아직 어지러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된다.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또 이야기 잠시 사무천포로 갔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정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정리가 안 돼서 두 사람 다 사랑한다. 둘 다를 만나고 싶다. 선택을 해라. 근데 이게 웃긴 게, 선택을 해라는 게 그래 알았어 허락할게 혹은 내가 헤어질게거든. 그 여자를 정리해 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의 스토리는. 그러면 그 남자가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 둘 다를 만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내가 그 여자보다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만할게 라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은 타격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 여자를 정리해 라고 말해도 그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에 그런 일을 만들지도 않았고, 실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리를 바로 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두 여자 다가 그만한 마음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없어도 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남자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사귀다가 바람을 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리를 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피면 헤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게 난 아직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그건 나도 할 말이 없어. 그걸 나한테 하면 어떡하니. 근데 그게 뭐든지 일이 잘못 틀어졌을 때는 이것을 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을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 단추가 우리가 잘못 끼우면, 잘못 삐뚤어진 단추를 놔두고 그 다음부터 맞출 수가 있어? 없거든. 남자는 엄청 큰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봐주잖아.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다시는 안 그런다는 사람 중에 다시는 안 그러는 사람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바로 처단을 해야 되고요. 헤어져야 되고요. 그게 안 돼서 만약에 그래 그 여자를 정리를 해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둘 다 만날래라고 하잖아. 그냥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우리 헤어져 이런 말 필요 없고요. 나 둘 다 만날래라고 하면요. 내 옛날에 이런 말 했지. 헤어질 때 내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버림을 받은 적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나는 딱 그 말을 해. 좋은 밥 먹고 좋은 똥 싸라. 그 말만 하고 내가 보통 이렇게 난 뒤돌아서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누누이 말했지만 나의 가치는 내가 챙기는 거라고 했지. 내 가치가 그렇게 잠자리라는 아주 신성한 두 사람의 어떤 그거는 언약이자 사랑의 어떤 맹세이자 저는 잠자리를 되게 고결하게 봐요. 원나잇으로 사랑이 또 다시 싹틀 수 있겠지만요. 잠자리에 대한 책임은 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크기와 그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는 고지식한 어떤 그 아직의 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에 가까운 연인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랑 삼각관계 같이 사귀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일단은 잘 가라 정리를 하고요. 짐 줄 거 있으면 그냥 다 미련 없이 다 줘야 돼. 여자분들이 동거하거나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한테 전해줄 짐 내가 받을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짐이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고 뭐 2,500만 원 티파니 뭐 몇천 이상의 어떤 그런 보석이다. 그럼 받아야지. 스몰롬이 내 거 팔아가지고 여자한테 뭐 사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어떤 금전적인 가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유품이라든지 내가 어떤 굉장히 막 되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석 같은 그러한 물건이면 받아야지. 근데 뭐 그냥 그 남자가 사주노? 그냥 옷 내 거는 다 버려야 되고요. 버려라. 필요 없다. 그리고 네 거도 싹 한 박스에는 싹 보내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여자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갈 수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남자가 그 순간의 마음에 나한테 흔들려서 다시 우리 사귈 수 있겠지. 착각! 그런 미련적인 그런 생각은 벌써 분리를 시켜야 되고요. 그런 생각으로 관계를 이어가봤자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으니까 그런 건 다 버리시고 쓸데없는 대도 안 한 말을 할 때는 그냥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각을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조금 잔인한 어떤 방법이기도 해요. 이 방법이. 만약에 나하고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를 한번 봐봅시다. 그런데 아빠가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 폈는데요. 삼각관계를 유지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빠가 지금 돈을 벌어 오잖아, 가정은. 근데 지금 이 부부관계에서는 돈을 벌어 오는 건 그 물질적인 그런 풍요는 없어. 각자가 벌어서 각자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우리 엄마가 이 아빠의 그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하는 것을 그거를 관계를 유지해야 돼? 만약에 우리 아빠가 일론 머스크다. 두바이의 무슨 왕족이다. 그래가지고 이 왕족이라서 한 달 용돈을 100억씩 준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그만한 금전적인 가치도 없어. 그런데 그런 마음의 큰 고통을 안으면서까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랑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잖아. 그럼 그거를 그 잣대를 여러분들한테 보이면 답이 나왔다는 거야. 그거는 이 신뢰의 차이고 이 배신이고 이 그냥 뭘 해야 되노?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일단은 헤어지고 기다림을 하든 떼기를 하든 떼기는 가능한 게 뭐지. 그렇게 살을 날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제가 말을 하면요. 시킨 대로 안 해요. 나는 그게 또 참 웃긴다. 나한테 제외를 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러면 내가 시키는 것도 사실 잘 없어. 내가 그렇다고 너희한테 부적을 사라 하겠니? 내가 사랑 비방을 하라 하겠니? 내가 구슬하라 하겠니? 나는 그런 말을 안 해. 알 거야. 내가 이거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내한테 뭐 사랑 비방해라, 구태라 소리 들은 사람 있으면 연락해라. 그거 돈 다 물어줄게. 뭐 1,00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근데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게 뭐냐. 집착하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잠자리 하지 마세요. 끊어내세요. 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진짜로 헤어지면 어떡하죠? 끊어냈는데 진짜 그 여자한테 가면 어떡하죠? 그 남자에게서 본인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치를 이렇게 낮게 막인 남자하고 그 몇 년 더 사귀어봤자 뭐하니. 바람난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지고 또 바람나면 어떡하니. 젊었을 때 이별은 견딜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이별하고 연애하는 거는 또 할 수 있어요. 나 못할 것 같아. 이 남자같이 날 좋아해주는 남자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좋을 때지. 좋을 때.
지금은 그때만큼 안 사랑해 주셨니? 그래서 20대 때 이별과 새로운 사랑은 너무나 쉽고요. 30대까지만 해도 그냥 그만합니다. 근데 30 후반이 넘어서면요. 이별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20대 때, 30대 초반에 정확한 남자를 선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20대부터 30 초반까지 정확한 남자 선별을 하는 방법을 캐치를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선별법에서 걸려 들어오는 남자가 없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남자에 대한 어떤 환상을 깨야 돼요. 그렇게 환상을 깨고 살다 보면 내 가치가 올라가거든. 쉽게 얘기해서 조금 막말로 잡놈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올린다는 거지. 그러면 내 가치에 맞는 놈들이 들어오고요. 그 놈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잡놈이었어. 버리면 돼요. 저 40대거든요. 지금 YouLike라는 앱을 써서 조금 예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랑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 6개월째.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지역구에서 내 나이 40 이제 후반이 다 되어 가는데 와 자기야 나 몸매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면 사람들이 주책이라고 욕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자기가 이런 말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옷은 화려하게 입어야 되고 그렇게 입을 수 있는 마인드와 이 몸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그 시간이 건강관리다.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나도 20대, 30대 전명아, 40 초반의 전명아보다는 지금 많이 늙고 다쳐져서 수술 실 땡겨 올리는 거 그건 거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같은 동년배에 있어서는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40대 우리 자기랑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지? 내가 내일 모레 헤어질 수도 있고 50대에서 헤어질 수가 있어. 근데 나는 내가 50대 때 헤어져도 60 오빠들 있잖아. 내가 60에 헤어져도 70 오빠들 있어. 물론 그 70 오빠들이 나한테 내 마음에 차진 않겠지. 그지? 나도 계속 연하를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있다 얘들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자들아. 물론 나는 12살 연하 남편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2살 연하의 연인들을 총 3번 정도 만났어요.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요. 그냥 다 그렇게 왔어요. 오고 나니까 다 12살 연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50대 혼자 되건 60대 혼자 되건 간에 누군가의 나의 오빠들이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겠지. 물론 그들은 연하들보다는 훨씬 더 쭈구랑탱이겠지. 쭈구랑탕이지만 우리가 외모만 보고 사람을 보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의 어떠한 인성이나 마인드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사실은 그때 되면 또 더 많이 보겠지. 나는 금전을 보고 사람을 만나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60에 혼자가 돼서 70대 오빠야를 만나야 된다면 나는 상당한 재력가야 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우스갯소리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 것처럼 마인드가 조금 요래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의 마인드를 보고 그게 뭐냐 그게 뭐 구미호 마인드야 뭐 꽃배 마인드야 뭐 이런 말을 뭐 그렇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런 마인드로 가잖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요 이런 마인드로 가잖아요 남자들이 사죽을 못 써요. 어머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남자들이 사죽을 못 쓰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자들한테 비록 욕을 먹겠지만 여자들이 저를 좀 싫어해요. 우리 신도들만 나를 좋아하지. 내 주변 사람 여자들은 싫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렇다고 내가 밖에 나가면 말도 안 하거든. 그냥 외관 자체가 마음에 안 들겠지. 여자들은 예쁜 여자 싫어한대.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양다리 남자친구 본론으로 돌아가면 양다리 남자친구가 쌉소리를 했을 때는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양다리 남자친구가 아니라도 남자들이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 권태기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좀 방치한다.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럴 때마다 헤어진다 하면 약발이 안 먹힌다고 했지. 우리 좀 서로의 어떤 대화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제 영상 많이 보면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집착하면요 안 와요. 특히 사람은 그 남자한테 집착할 시간에 나의 몸에 집착하세요. 나의 몸에 내가 허리를 몇 인치 줄이겠다. 내 배에 복근을 새기겠다. 이런 거 있잖아. 내 이 어깨에 근육 골을 만들겠다.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운동할 시간이라도 주어졌으면 나는 크롭티를 입고 싶어요. 올해 여름에. 근데 그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육아할 아기가 없고요. 하루에 자신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운동할 여유는 만들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핸드폰을 보지 않거나 친구를 만나지 않거나 하면 말이죠. 특히 남자친구가 사라진 이 시점은 나를 관리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잖아요. 몸이요 엄청나게 변화해요. 정말 모델이 될 거예요. 음식 관리는 당연한 거겠죠. 그거를 만들면요, 남자친구랑 마주쳤을 때 남자친구가 눈빛이 흔들려요. 그리고요, 남자친구랑 마주치기 전에 당신을 지나가는 수많은 남자들이 눈빛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 강인함, 사람을 잘라내는 강인함이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삼천포로 빠졌어. 근데 뭐 내가 꼭 주제를 정한다고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뭐 그냥 이야기니까, 그치? 어쨌든 떼기수 잘 날리시고, 떼기수만큼 중요한 것이 자기의 관리고 밀당이다. 내가 내 몸을 가꾸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집착만 안 하면 돼. 집착, 알았지? 내 더 성공하고 싶다면 바꿔라. 알았죠? 1월 신곡 조명하였습니다.